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딩까지 쭉 한번 달려볼게요. 진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결론이 궁금하긴 하네요. 바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깜깜해서 앞이 보이질 않는군. 스위치나 조명이 있는지 찾아봐요. 손에 잡히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어? 뭐야? 무슨 소리지? 에런 스미스, 이 안에 숨은 거야? 위한 것? 잠깐, 이 목소린? 에드페인이 여기 있네? 아리에스님, 데이를 위해. 에드페인. 머리에 저장치 어디선가 본 적이. 에런 스미스는 어디로 갔지? 이럴 수가. 다들 아래를 좀 봐. 이건 에런 스미스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에런이 범인이 아니야? 전신을 칼로 난도질당한 살인마 에드페인의 시그니처. 비켜라. 거기 서지 못해? 어딜 도망가려고? 이미 맛이 갔어. 분명 다리를 명중했는데 어떻게 계속 달릴 수 있는 거야? 셀렌, 미안하지만 난 저놈을 쫓아가 봐야겠어. 괜찮겠어? 에드페인 상태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좋아. 두 명이면은 괜찮겠지? 가버렸네, 두 사람 다. 아까 그건 에드 페인이라고 했지. 벤이 쫓고 있던 연쇄 살인마야. 최근에 탈옥해서 서머셋까지 왔는데 그놈이 이 모든 일의 범인이야? 모르겠어. 에런 스미스를 죽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쾌락 살인마였던 에드 페인은 언제나 시체를 잔인하게 난도질해놨어. 하지만 다른 시체들에는 그런 흔적은 없었어. 에런이 왜 여기로 도망쳐온 건지 영영 알 수 없게 된 건가? 이 안을 조사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 난 탐정으로 온 거니까 끝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어. 창고 안에 숨겨졌던 방과 에드페인에게 살해당한 에런 스미스. 이 안에서 무슨 일이라는 건지 작은 실마리라도 저 안에서 밝혀야 돼. 수상한 부분은 빠짐없이 조사해보자. 난 침대부터. 어딘가에서 주워온 것 같은 낡은 물건이지만 각이 깔끔하게 잡혀있어. 벽에 있는 신문도 정확히 똑같은 크기와 간격. 물건들 위에 먼지 한 톨 쌓여있지 않아. 깨끗한 침구 상태. 일단 시체 조사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한번 보자. 다른 건 없네요. 시체. 에런 스미스. 에드페인에게 잔혹하게 난도질 당했어. 에드페인이 먼저 방 안에 들어와 대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온 에런 스미스를 덮친 거라면. 일단 칼이 꽂힌 티켓. 이 칼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과는 달라. 고급스러운 장식이 되어 있고 손잡이가 깨끗해. 칼날 그 부분 외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아. 칼을 꽂아 고정해둔 건 이 금색 티켓인데 열차 1등석 티켓. 신의 어린 양을 기차에 태워 인도할지어다. 목적지가 켈빈 포스터? 아빠잖아. 그리고 칼 무더기. 벤이 얘기해줬던 살인마 에드페인의 시그니처. 에드페인의 시그니처는 심각한 수준의 시체 훼손이야. 이 칼들은 전부 에드페인이 가져온 게 분명해. 원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상처.
칼을 써서 깊게 찌르고 벤 상처가 셀 수 없이 많아. 에드페인에게 덮쳐 살해당했다. 하지만 이전에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은 에드페인이 아니야. 에런 스미스는 왜 제 발로 찾아와 살해당한 거지? 그리고 에드페인은 어떻게 타겟이 여기로 올 걸 알고 대기하고 있었지? 가방들을 봐야 되는데, 아, 됐다. 짐 가방이 여러 개 있는데 한번 볼까? 가방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거면 나 도울게. 스칼렛 웨스트가 구비해 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쪽은 옷이랑 신발들로 꽉 차 있어. 이거 전부 변장에 쓰는 것들이잖아. 전부 남성용 변장 도구들이 잔뜩 있어요. 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구나. 책상. 담배값. 사만다 메이의 가방에 들어있던 건 똑같아. 파라토스 덱스트라의 하말 담배값. 편지들이 있어요. 그간 평하셨습니까? 파라투스 덱스트라. 브루스 위그는 카드웰이 파라투스 덱스트라를 배신한 박쥐 같은 자라 했어. 이 편지는 파라투스 덱스트라가 아닌 다른 조직의 첩자로서 쓰여진 것 같다. 카드웰이 10년 지난 지금까지 쭉 스파이노트를 해왔던 건가? 일단 읽어볼까요? 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의 중추 세력들은 사실상 와해되었다고 부져줬습니다. 정갈이라 불리던 토니 더 호크가 독살당했고, 그리고 4대 세력의 수장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덕분에 여기서의 제 입지도 꽤나 불리해지긴 했습니다. 저 역시 다추라 독의 제조법을 알고 있는 몇 안 된 조직원이기 때문에 의심받는 거겠죠. 역시 카드웰은 다추라 독에 대해 알고 있었어. 강력한 무기인 만큼 파라투스 덱스트라 내에서도 기밀사항이었나봐. 그리고 이 편지는 로드필드에서 보낼 테니 가능하다면 약속 장소를 핌스타운으로 해서 다시 뭐야, 왜 나보다 봐라. 세뇌장치의 활용 방안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할 겁니다. 어떤 세뇌를 걸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세뇌장치? 말도 안 돼. 이런 물건이 존재한다고? 약속 장소를 핌스타운에서 디메이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게 60년 9월 30일이었네? 핌스타운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꿔 부즈시티 1번가 골목에 위치한 카페로. 이 편지는 바로 앞의 편지와 같은 날짜에 작성됐어. 다시 부즈시티로. 지난 10월 1일에 다시 리버데일로 또 약속 장소를 변경했어. 이 편지도 붙여지도 않고 여기 들어있다는 건 또다시 장소를 바꿨나? 뭔가 문제가 생겼나? 저는 인생에서 스코프보다는 카드웰로 불려온 기간이 훨씬 깁니다. 제 플레임을 가지고 그런 시답다는 장난질을 칠 만한 인간이라군. 이건 바로 어제 작성된 편지야. 카드웰의 플레임을 가지고 시덥잖은 장난질. 이 편지 TCS 기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 혹시 어제 신문을 읽으셨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빠진 뉴스는 제 이름을 사칭한 PD의 조직원 한 놈이 벌인 괴상한 자작극에 불과합니다. PD는 파라투스 덱스트라를 말하는 걸 테고, 그 협박 편지를 보낸 게 카드웰 본인이 아니라 파라투스 덱스트라의 다른 조직원. 지난번 회담 때 제가 드렸던 정보 때문에 그놈이 좀 화가 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파이 활동에 꼬리가 밟힌 건가?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전 편지들에서의 성급한 약속 장소 변경도 혹시 이것 때문에? 저는 그 멍청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상 못할 안전한 곳에 있으니. 카드웰은 이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여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상 못할 안전한 곳이란 건가? 실제로 글로커스들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긴 했어. 그간 평화하셨습니까? 갑작스럽지만 지금 바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제 신원에 다소 문제가 있어 잠시 거처로 옮겨 지낼 곳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두 오늘 작성된 편지야. 신원에 문제가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어. 제가 10통도 넘게 보낸 편지에 답장 한 줄 없이 꽁꽁 처박히셔가지고 덕분에 저는 편항하지가 못했습니다. 제가 믿고 도면도 다 넘겨드렸으면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진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도면은 제가 다 해독해서 드릴 겁니다. 이 도면이란 건 앞서 언급했던 세뇌장치의 도면을 말하는 건가? 카드웰,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세뇌장치 도면을 건넨 대가로 보호를 요청했던 거구나. 도면의 마지막 부분이 암호화되어 신뢰를 얻지 못한 것. 도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카드웰이지만 암호화되어 있어 해독하지 못했다는 건 이 도면은 10년 전 브루스 이거의 거래를 통해 얻어낸 브루스 이거가 제작한 도면? 아, 브루스 이거가 만든 세뇌장치였구나. 마그너스 그 개 XX가 뭘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쯤이면 다 풀어냈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몽둥 후들어가는 욕을 잔뜩 하네. 마그너스라는 이름이 나왔어. TCS를 사칭했다는 게 바로 이자인가? 도면 해독을 마쳤을 거라 생각해서 신문사에 TCS 이름으로 살인 협박을 보냈다. 어... 카드웰의 이름으로 작성되다만 폐기된 편지들.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조사는 끝났어? 먼저 숨겨져 있던 이 공간의 정체는 테일러 카드웰 스콧의 은신처가 맞고 일단 물건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변장 도구가 있죠. 이곳은 테일러 카드웰 스콧이 만든 비밀 은신처야. 특기인 변장 기술을 발휘해 각종 신분을 활동 흔적과 자필 편지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은신처를 찾아온 에런 스미스 역시 에런 스미스도 얘가 테일러 카드의 스포츠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나이가 이거는 좀 어렵네. 아니면 시체인가?
당한 건가? 테일러 카드에서 그것도? 아니네. 결벽증하고 치부 상태가 딱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카드웰과 동일 인물인 게 맞았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쾌적하다고 할 수 없는 환경인데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모든 물건에 값이 맞춰져 있어. 에런 스미스의 특징이 결벽증. 잠깐만. 그러니까 에런이 카드웰이 변장을 하고 글로커스들 사이로 숨어들었단 거지. 변장 도구는 각종 화장품인가? 아니야? 나머지 뭐 가발, 뭐 옷,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연기 실력인가 그냥? 변장도 같은 건 없는 카드웰의 맨 얼굴이야. 카드웰은 누군가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얼굴과 신분으로 변장해서 진짜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했어. 맨 얼굴을 사용했구나, 아예. 그럼 그 에드페인이란 놈은? 에드페인의 탈옥을 돕고 그 대가로 살인 청구를 한 게 변호사 카드웰이었으니까. 그럼 카드웰을 에드페인이 놓고 잠복해 있던 것은 모두 제3의 인물인가? 그러니까, 일단 브루스 이그는 죽었고, 스칼렛 웨스트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일단 칼이랑 머리의 장치. 카드웰도 에드페인도 아닌 제3의 인물. 그 사람이 에드페인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카드웰을 살해하도록 시킨 거야. 어? 뭐야, 에드페인의 탈옥을 도운 건 카드웰이라 하지 않았어? 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여? 세뇌 장치를 사용해 조종한 거라면 가능해. 정신을 조작한 거구나. 총에 맞았는데 끄떡 없었잖아. 비정상적인 상태였던 건 분명해. 카드웰의 가슴에 꽂혀있던 이 나이프, 시체에서는 사용된 다른 칼들과 다르게 피가 거의 묻지 않아. 에드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꽂아둔 거야. 진짜 범인의 목적? 놈의 목적은 이거였어. 내 앞으로 이 티켓을 남기는 거. 목적지 켈빈 포스터라고 쓰여있는 티켓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나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가자. 시내까지는 데려다 줄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네. 아이고, 여기서부터 혼자 갈 수 있지? 당연하지.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돼서 그래. 그럼 가볼게. 샬롯한테 안부 전해줘. 이제 기차역으로 가면 된다요. 멀다. 솔티 메리역. 급행열차 객실안. 플랫폼에 아무도 없어서 일단 열차에 타긴 했는데 안쪽에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건 매한가지네. 객실 문마다 오른쪽에 그림이 한 점씩 걸려있고 뭔가 일부러 1960년 그는 지혜를 갖추었으나 느리고 게을렀다. 권위에 도전한 죄로 사신의 꽃에 독배를 마셨으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미련하였다. NB 질투. 그는 뛰어난 인재였으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였다. 한 발의 총성과 붉은 피가 사방으로 터져나갔으며 질투의 화신이 그의 자유를 대신하였다. 세 번째 그림. 러스트. 정욕, 성욕 이런 거네. 그녀는 아름다웠으나 음란하고 쓸모없었다. 사치와 향락과 벌레들로 가득한 집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걸맞을 최후를 맞이하였다. 글루토니? 이거는 식욕이네요. C. 그의 입안은 심연과 같아 끝도 없이 갈구했다. 그 거대한 입을 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으나 거짓의 무게를 덜어내기 전에는 시계는 멈춰 있었다. 잠깐만. 이거 첫 번째 그림부터 저기 그거 적어두자. T가 슬로스가 뭐야? 나태. T가 나태. MB 질투지. C가 질투. 그리고 러스트. 색욕 육정. S가 러스트 육정. 그리고 이건 대식. 식욕 이런 거네.
C가 블루톤이 식유. 엄청 많네. 레이스가 경로네요. 5 레이스 경로. 그는 추악하고 비합리적인 현실에 대해 분노했다. 분노한 자는 곧 가면을 집어들고 거울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비추었다. 6번째. 엄청 많은데 이거는 뭘까? 그립?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죽음 이런 건가? 삶? 이런 건가? 죽음? 잘 모르겠네. 그는 이미 늙고 병들었음에도 삶을 탐했다. 죽음을 받아들이며 성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와 같이 차갑게 식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7번째, 프라이드는 자존심, 자만심 이런 거죠. 이것도 T네? 그는 주제를 모르고 교만하였다. 교만. 자존심이 아니라 교만. 충직한 개로 길러졌음에도 기어이 이빨을 드러내고만 짐승이여. 그가 흘린 피와 살은 우리 포도밭의 거름이 되리라. 일단 다 봤어. 식당 칸으로 한번 가보죠. 이 다음 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좀 더 둘러봐야 하나? 그렇다고 뭐 문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다 적긴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7개의 그림과 실제종, 그리고 작품 설명에 적혀있는 의미심장한 내용들. 틀림없어. 벽에 걸린 것들은 전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그림을 그린 거야. 몇 명 누락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브루스 위그나 스칼렛 웨스트, 부두의 글루코스들을 연상시키는 소재와 글귀가 있었어. 사건... 와, 씨. 피해자들의 이름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아, 알아서 해주는구나. 테오도르 브루스 위그의 T, 코르넬리우스 마그너스의 C, 스칼렛 웨스트의 S, 호너 카터의 C, 올리버 프랭크의 O, 토마스 스타크의 T. 그리고 이빨을 드러낸 짐승이라고 표현한 7번째 그림. 마지막 피해자, 테일러 카드웰 스콧의 T. 테일러 카드웰 스콧. 전부에서 카드웰의 이름이 되는 거였어. 이 모든 만행을 전시하고 나를 초대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정체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가자. 나아가 주겠어. 이 앞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왠지 특이한 향이 느껴진다 생각했는데 이 칸에서부터 나는 거였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한 향이잖아. 이건? 향로. 이걸로 뭔가를 피운 건가? 이상할 정도로 이 향로에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 누구지? 마그너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 친애하는 셀렌 포스터야. 당신은? 일단 이름을 밝혀둬야겠지? 후르넬리우스 마그너스라고 한다. 열차는 마음에 드나? 오늘 위해 특별히 준비한 치킨 열차인데. 당신이 바로 모든 일의 원흉인 거지.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넌 어처구니없는 티켓까지 준비해서 날 불러들인 이유가 뭐야? 아직까지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군. 착각이라니. 객실칸에 걸려있는 그림들 못 보고 왔겠지. 끔찍한 연쇄살인마 테일러 카드웰 스콧이 남긴 작품. 그 그림들은 유능한 탐정인 자네가 잡아냈지 않나.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걸 궁지로 몰아서. 카드웰은 당신의 지시로 에드페인에게 범죄한 놈들의 자의식이 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완성하려고 6명이나 죽이다니. 아니야. 카드웰은 살해당했어. 그림을 그린 것도 살인을 저지른 것도 카드웰이 아니야. 이 얼마나 가난무도한 악당인가. 교묘하게 날 속이려 하고 있는 거야. 모든 범죄를 카드웰에 지시했던 걸로 덮어씌우면서. 결국 이니셜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한 셈이니 멍청한 범죄자 치고는 썩 나쁘지 않은 결말이고. 카드웰은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죽기 전에 미리 그려둔 거겠지. 땅굴 속에서 제 목숨을 앗아갈 사신을 불러놓고 말이야. 카드웰이 에드페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그래, 자살이라고 해도 이왕이면 화려하게 끝맺음하고 싶었을 테니까. 웃기지마. 카드웰은 이름을 이용당했을 뿐인 연쇄살인의 피해자야. 진범은 처음부터 쇠뇌장치를 노리고 카드웰을 압박할 목적이야. 스콧이 그렇게 말하던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밥 먹듯이 제 신분을 세탁하고 사형수 에드페인까지 탈옥시킨 범죄자의 말을 믿어? 그건 불법이지만 연쇄살인과는 별개의 일이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있군. 사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그만 긴장을 풀지 그래. 어린 내게 차고 넘치게 많은 것이 시간인데 뭘 그리 서둘러? 그럴듯한 말로 넘어가려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향 때문에 좀 정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셀렌 포스터, 개와 늑대의 시간을 조심하는 말을 알고 있나? 황혼을 등진 그림자의 정체가 충직한 개인지 내 모가지를 물어뜯어 죽이겠다고 달려들 늑대인지 알 수 없다. 내 아빠 켈빈 포스터에게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런 식으로 아빠 이름을 들먹인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다? 우수한 형사인 딸인 너도 충분히 제 능력을 보여줬어.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값진 유산이 대물림 되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헛소리나 듣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10년이란 시간 동안 그리 말쑥하게 자라주었으니 다수의 미숙한 부분들은 차차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 마그너스, 더 이상의 살인은 멈추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인정해. 그래, 가장 먼저 어른 말씀을 끊어내는 그 무례함부터 고치면 되겠군. 순순히 인정하지 않겠다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뭘 어쩔 건데. 당신을 체포해서 지어온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다 쓰러져가는 슬럼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어린 여자애가 무슨 수로 이 몸을 체포할 수 있는데. 그딴 건 아무 상관없어.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쪽이 도망칠 방법은. 셀렌 포스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진실한 게 무엇인가 말해줄 테니 귀를 열고 잘 들어.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TCS의 정체는 테일러 카드웰 스콧이야. 내가 본 7점의 그림 역시 범인인 테일러 카드웰 스콧이 그린 거지. 살인마의 그림을 가져와서 전시한다고? 쓰레기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 고작해야 캔버스 위에 물감 칠한 것뿐인 그림 몇 장. 새파랗게 어린 코올릭이었던 내게 성장이란 기회를 준 덕분에 이렇게 내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누구한테 기회 같은 걸. 어지러워. 자꾸만 멍해지려고 해. 셀렌 포스터, 너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 열차에 초대한 것은 나야. 내 손으로 직접 범인을 잡아들이며 탐성으로서 효능감을 느끼도록 해준 것도 나고.
지난 10년간 내가 외로움에 사무쳐 못 견딜 때마다 편지해준 것도 바로 나야. 기억 못하는 거야? 이틀 전 편지. 그 편지가 있어서 넌 대부인 경찰서장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조사할 수 있었지. 거기부터 탐정 셀렌 포스터의 시작이 아니었나? 당신 그때부터 날 가지고 놀았던 거야? 편지에 적혀 있었을 텐데 이건 오직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임무라고. 벌써 잊어버렸다니 섭섭한걸? 뭐야? 사랑하는 우리 딸과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로 변했어. 아빠? 그래, 아빠가 부탁한 대로 잘 해냈구나 우리 딸. 왜 아빠가 여기? 셀렌, 이제 더 이상 혼자 서머셋에 있을 필요 없단다. 이거 환각 작용 같은데? 앞으로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맡아줬으면 한 일들이 잔뜩 있어. 난 서머셋을 혼자서 이상해. 꿈속에 들어온 것처럼 몽롱해. 어디 보자. 도착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구나. 그동안 범인인 카드웰이 숨기고 있던 암호를 해독해보는 건 어때? 암호? 카드웰에? 그래, 그놈이 카프라에 적어놨던 암호. 셀렌, 내가 암호를 풀어주면 중요한 도면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어. 카프라의 암호? 검은 다추라 페이지만 인쇄가 잘못되어 있거든. 그건 샬롯의 연구 일지가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지금은 도둑 맞아서. 아, 카드웰이 훔친 연구 일지? 연구 일지를 훔친 것도 카드웰이? 그래, 그 범죄한 놈이 기어이 성녀 메리에게 해를 입혔지.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털다니. 카드웰은 역시 위험하게 짝이 없는 녀석이구나. 다행히 그놈이 훔친 물건은 내가 회수해뒀어. 자, 여기 있지. 이러면 해독할 수 있을까? 일지가 있으면 복원할 수 있어요. 먼저 검은 다추라 페이지를 복원하면 된단 말이지. 이리 줘봐. 내가 알아낸 데까진 적어주마. 먼저 카프라 양장본의 페이지를 복구해서 완성된 문장을 문고본의 암호와 대조하면 검은 다추라는 다추라 샬롯의 연구일지에 적힌 정보를 사용하여 순수화된 카프라 페이지 내용을 복원하세요. 쉽지 않은데 일단 보자. 일단 메텔의 도련변이 맞는 것 같아. 번식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었죠. 이거는 좀 기억이 나. 특정한 개체로 이거는 모르겠다.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강력한 독약 제조에 음...
아, 그러고 보니까 뒤에도 있구나. 뒤에도 있구나. 그러면 일단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렵다. 어, 해독제를 만들 해독제 같은데,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독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베이스? 베이스이 필수제도? 이상한데? 침전물인 것 같은데, 침전물. 이것에다 뭐를 넣어야 된다? 이거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소프레날린. 잠깐만. 아예 없어서 입이 아니고 줄기 같은데 사르사파릴라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거랑 A니까 아이비 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어렵다. 어렵다. 독약 제조에 아, 어려운데?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어, 특정한 뭐뭐 수송체 같은데 이거? 수송체 독약 제조에 활용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활용? 뭐 그런 단어인데 이거 같은데 검은 다추라에 뭐를 뭐뭐와 섞고
꽃과 꽃을 환각제를 섞은 건가? 환각제와 섞고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화합물의 색상이 무색, 무취의 독이 만들어지는데 이 독은 사전 혹은 사후에 검출되지 않는다. 하나가 나왔는데 특정한 반응? 반응은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잖아. 반응형 수송체인데 특정한 온도? 뭔가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세뇌장치 도면 5페이지에 대해 질문이 있다. 다추락꽃의 아로마를 매개로 최면 상태에 진입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최면 상태에서 전혀 다른 일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빨강과 초록이 어떤 색인지 각인시켜 줌으로써 선천적으로 너나 나처럼 정록 생명인자를 치료한다든지. 훌륭한 발상이지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쉽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몇 가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확실한 건 세뇌를 통해 적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정도는 가능할 거다. 오, 확인했다. 문제 없음. 다음 달 3일에 바로 서머셋으로 갈 수 있게 조치해두었다. 이사하고 나서 보자. 집에 한번 방문할 테니 그날 바로 두 번째 거래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하지. 이봐, 지난번 면허 문제도 그렇고 책을 동시에 주고받을 순 없다 보니 이런 반이중적인 방식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비상시에 사용할 다른 연화 창구를 마련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서머셋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약속한 액수의 3할 정도뿐인 것 같은데 확인 바란다. 나머지 돈을 계좌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봐라. 전에 말했듯이 추가 연락책은 보안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 일정 중에 차질이 생겨 나에게 비상 연락을 취해야 할 정도면 넌 이미 파라투스 덱스트라이의 독배를 마시고 중독된 뒤일 거다. 다음 거래는 27일 오후 1시 리버데일역 여간의 락커. 내가 이걸 해독했을 때쯤엔 도면의 마지막 페이지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한 이유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 말 없이 감춰버려서 미안하군. 하지만 카드웰, 내가 도면만 가지고 발을 빼려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지난번에 그 도청 장치에 대한 변명도 내게는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만큼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어. 내게 세뇌장치 도면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지켰으니 이제는 그 도면에 적힌 암호 해독을 걸고 우리의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겠어. 오직 나만이 풀 수 있도록 암호를 만들어 두었으니 제안을 거절하거나 내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짓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소량이라도 좋으니 파라투스 덱스트라의 검은 다추라와 한말담배의 샘플을 구해다 줬으면 해. 내가 말했던 정록 생명의 치료와 관련해서 이것들로 실험을 좀 해보고 싶거든. 그리고 알렉산더 웨인 명의로 서머셋 은행을 제외한 다른 아무 은행의 계좌를 몇 개 개설해줘. 그럼 저게 가명이야? 이게 진명이지. 제시한 조건들 모두 맞춰줬으니 지금부터는 다른 말 없이 확실하게 협조하기 바란다. 내 놈이 무리한 짓을 벌인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정이 틀어졌다. 거래 일자는 다음 달 10일로 한다. 30일은 너무 늦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10일 오후 1시 정각 퀸즈타운역 물품 보관함 222번 칸에 해독된 도면 페이지가 들어있도록 해라. 타협은 없다. 만약 이번에도 또 내 뒤통수를 친다면 도면이고 뭐고 너와 내 약혼녀까지 싸그리 불태워 죽여버릴 테니. 내 부탁 때문에 곤란해진 거라면 사과하지. 해독본 전달을 원하는 대로 10일에 맞춰 진행하겠다. 계획이 틀어졌다. 급하게 전한다. 이 책도 원래는 락커 안에 넣어두려 했는데 망할 놈들이 거래와 관련된 건 모조리 다 파악한 것 같다. 이 글을 보는 대로 당장 내 약혼녀와 함께 서머셋 떠나라.
의외로 그럼 착한 건데?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 이 암호 10년 전 카드웰과 브루스위가 주고받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는 뇌파 간섭 장치와 관련된 거였어. 근데 카드웰이 정록 생명이었다고? 그럼 카드웰이 그린 거라 했던 그림은 죽기 전에 미리 그려둔 거겠지. 그 땅굴 속에서 제 목숨 앗아갈 사신을 불러놓고 말이야. 그 말은 틀렸어. 카드웰이 정록 생명이었다면 7번째 그림 속의 그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아니었고 TCS가 아니었으며 살인사건의 진범도 아니었지. 그렇게 생각되는 1번째 그림에 정록 생명인데 일단 포도알이 잔뜩 그려져 있지. 이 포도알 빨간색.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1번째 그림만은 카드웰이 그렸을 리 없어. 녹색의 포도알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피로 물들어 붉은색이 되는 그림 같은 건 정록 생명인 카드웰이 쉽게 그릴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아니야. 그래, 카드웰은 TCS도 연쇄살인의 진범도 아니었어. 진짜 범인의 이름은? 셀렌, 왜 망설이고 있니? 아빠, 저는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니. 비겁한 수를 써서 널 현혹시키고 있는 자가 누군지. 난 못하겠어요, 그런 거. 진실 같은 거 아무 의미도 없이 지독하고 끔찍할 뿐이잖아요. 그래요, 나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편지 적었으니까. 아빠랑 같이 만든 별자리 암호. 암호로 아무리 말을 걸어봐도 답장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이 열차의 거지 같은 티켓으로 날 불러낸 건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경찰청 치안총감. 그때 죽은 경찰은 치안총감이 아니라 아빠가 죽은 거야? 요 앞으로도 아빠를 다시는 셀렌, 착하고 똑똑한 우리 딸. 아빠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단다.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밤하늘 별들 사이에 언제까지나 밝게 빛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라 할 수 있겠니?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빠랑 같이 여기서 꿈속에 영원히 있으면.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들까지 영원 조작된 거짓말 속에 갇혀버리는데? 하지만 나 아빠가 없는 현실 같은 건 싫어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어요? 아빠는 끝까지 매달려서 진실을 쫓았을 뿐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게 죽음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정의 같은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셀렌, 탐정이란 추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지. 그런 탐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 무엇이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지. 하지만 진정 끝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침내 발견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란다. 난 그런 건 셀렌, 끝을 낸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마침표를 찍게 되면 길었던 이야기는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슬프더라도 끝이 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가슴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거든. 아빠가 셀렌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처럼 말이야. 아빠, 나 전부 미웠어요. 나한테 아빠는 잠깐 떠나 있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인 걸 뻔히 아는데 속아주면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내 모습도 그렇게나 답답하고 싫었으면서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젠 끝을 낼게요. 아빠와 희생된 다른 사람들과 10년 동안이나 이 악몽 속에 갇혀 있었던 나를 위해. 브루스 위그, 카드웰, 마그너스 세 사람은 모두 조직 파라투스 덱스트라의 일원이었다.
지하실에 있던 장치와 브루스 위그의 일기, 그리고 카프라를 통해 알아낸 과거 카드웰과 브루스 위그의 관계는 비밀 거래를 진행했죠. 그리고 실마 쪽지가 의미했던 것은 브루스 위그에게 보낸 경고,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서 쪽지를 발견한 브루스 위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17번지 저택이 아닌 해변으로 행선지를 변경, 마그네스와 대면했다. 그리고 첫 번째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출처는 이거네. 마그너스가 피운 파라소스 덱스트라의 하말 담배. 브루스 위그 사망 사건을 담당한 포스터 일행이 17번지 저택을 조사하던 중 두 형사는 범인이 바로 근처에 났다는 제보로 긴급 호출되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10년 전 일어났던 두 번째 살인사건의 진실은 진짜 피해자는 눈앞에 살아있는 코르넬리우스 마그너스가 아닌 포스터 형사. 브루스 위그, 카드웰, 마그너스 세 사람은 모두 조직 파라토스 덱스트라 일원이었다. 카드웰은 조직에 쫓기던 신세인 브루스 위그와 비밀스럽게 접선하여 브루스 위그가 개발한 세뇌 장치 도면을 대가로 그의 신변을 보장해주는 거래를 했다. 둘 사이의 거래가 마그너스에게 발각당하자 카드웰은 브루스 위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전해지기 전에 브루스 위그는 다출화 독에 중독되었다.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서 쪽지를 발견한 브루스 위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직감했고 17번지 저택이 아닌 해변으로 해선지를 변경, 마그네스와 대면했다. 브루스 위그는 해변 방파제에 기대앉은 채로 죽어갔고 마그너스는 그의 몸 위에 자신이 피우고 난 하말 담배의 꽁초를 버리고 떠났다. 브루스 위그 사망 사건을 담당한 포스터 일행이 17번지 저택을 조사하던 중 두 형사는 범인이 바로 근처였다는 제보로 긴급 호출되었다. 여기서 아빠가 범인을 목격했다는 제보는 사실 포스터 형사를 불러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며 이날 총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치안 총감 마그너스가 아닌 포스터 형사였다. 근처에 있던 스칼렛 웨스트가 이를 목격했지만 모든 사실은 마그너스의 권력 아래 은폐 조작되었다. 스칼렛 웨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를 협박해 접대 부위로 하도록 강제한 인물은 그치, 마그너스지. 샬롯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시의원 브라이언을 죽인 범인 다 마그너스잖아. 카드웰은 마그너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뒤통수를 치려는 목적으로 마그너스의 주요 수익원인 부두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노동자 조합 글루커스를 만들고 그 진처와 에런 스미스라는 위장 신분까지 확보해 구적으로 숨어들었다. 언제부턴가 부두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한 불법 약물이 대량으로 유통되었던 목적은 다 마그너스잖아. 카드웰이
마그너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급하게 실행한 두 번째 계략은? 음, 카드웰이 마그너스를 견제? 이거네. 서머셋에서 부두 사업을 벌인 마그너스. 아니야? 아, 틀렸어? 틀렸나 본데.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거는 마그너스가 맞아. 브라이언을 죽인 범인? 아, 알았다. 이거는 서머셋에서 부두 사업을 벌인 마그너스 맞고, 이것도 맞고, 견제할 목적은 이거죠. 에드페인으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왜 선택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스칼렛은 카드웰이 그 사장이었지. 부두 사업은 맞고, 이것도 부두 사업이고, 에드페인 맞는데? 근데 왜 단서 확인이 안 돼? 뭐지? 왜 단서가 왜 안 되지?
뭐죠? 버그인가? 아, 내가 선택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아, 중복으로 할 수도 있구나. 아, 선택한 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뭐지?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마약 중독자 색출로 인한 글루코스의 파멸을 막고, 이거는 브루스와의 거래라는 약점, 그리고 서머의 부두 사업을 벌인 거고, 마그너스가. 마지막으로 레드페인. 이거 맞는데? 왜 아니야? 이거 맞고. 그러면은 이게 이건가? 반대로인가? 아, 이게 반대였구나. 좀 복잡하게 됐네. 마그너스는 조직의 배신자인 브루스 이과 거래했다는 약점을 잡아 카드웨를 제 수족처럼 부렸으며, 그런 카드웨를 스칼렛에게 보내 협박 관리하도록 시킴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접대부로 만든 것이다. 마그너스는 부두 사업 전개에 걸림돌이 되는 청렴한 시의원이었던 스티븐 브라이언을 죽여 없앤 뒤 지금까지 각종 불법 무역과 부당이익 편취를 자행해왔다. 카드웰은 마그너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뒤통수를 치려는 목적으로 마그너스의 주요 수익원인 부두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노동자 조합 글루커스를 만들고, 은신처와 에런 스미스라는 위장 신문까지 확보해 그 속으로 숨어들었다. 마그너스가 자기 사업지인 부두를 쉽게 버리지 못하리라는 카드웰의 예상과 달리 배신자의 계략을 눈치챈 마그너스는 과감하게 부두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을 퍼뜨려 중독되지 않고 암원 인원 내에서 카드웰을 찾아내고자 했다. 카드웰은 급하게 에드페인을 섭외하여 스칼렛 웨스트의 암살을 사주하였는데, 이는 마그너스가 자신을 추적하는 사이
마그너스에게는 중요한 장기말인 스칼렛을 제거하여 타격을 입히고 허를 찌르기 위해 5건의 연쇄살인과 TCS라는 이름이 가리킨 진짜 목적은 이거지 뭐. 카드웨를 차 안에 죽이는 거 아니야? 마그너스가 준비한 저택 함정의 작동으로 에드페이는 큰 부상을 입고 암살에 실패한다. 세간에는 조작된 신문을 통해 스칼렛 웨스트가 연쇄살인의 첫 번째 희생자인 것으로 발표되고 본격적인 타겟 추적 및 살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남아있는 흔적들로 미뤄보면 은신처 안에서 카드웰이 가장 최근에 스텔스 법한 일은 은신처 안에서 일단 신문에 나온 암호 해독 시도를 했나? 이걸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커너 카터, 올리버 프랭크, 토마스 스타크가 시체로 발견된 부두 노동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이도한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공포에 질린 카드웰. 이거지. 에런 스미스의 시체 위에 티켓을 남기고 심야의 열차에 탐정을 초대한 자는? 바로 마그너스죠. 배신자를 차 안에 죽이기로 결정한 마그너스는 타깃의 플레임을 그대로 드러낸 이니셜 살인을 계획, 카드웰의 이름으로 신문에 대대적인 발표를 하며 연쇄살인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마그너스가 준비한 저택함정의 작동으로 에드페이는 큰 부상을 입고 암살에 실패한다. 세간에는 조작된 신문을 통해 스칼렛 웨스트가 연쇄살인의 첫 번째 희생자인 것으로 발표되고 본격적인 타겟 추적 및 살해가 시작됐음을 알린다. 조력을 요청한 다른 조직뿐 아니라 에드페인과도 연락이 두절되고만 카드웰은 마지막 수단으로 암흑을 해독한다면 살해를 멈추겠다는 신문의 제안에 따라보려 했으나 코드북 없이 브루스 위가 만든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카드웰의 은신처 위치까지 알아낸 마그너스는 테리 윌슨이 은신처 문을 폭발시키도록 유도하고 연장 트릭을 통해 다른 글로커스들을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보이게 하는 등 카드웰을 궁지로 몰며 이니셜 살인 계획은 클라이막스에 이뤘다. 진실을 알게 된 카드웰이 마그너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은신처 안으로 쳐들어갔으나 세뇌 장치의 정신을 지배당한 에드페인이 카드웰을 무참하게 살해했고 마그너스는 기차 티켓만을 남기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된 거구나. 해독은 잘 됐니? 어서 이 아빠한테도 알렸으면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거냐? 하긴 그리 쉽진 않겠지. 기다리는 동안 한 대 피고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담배 하나는 참 잘 만들었단 말이야. 바보 같은 연구 그만두시지. 코르넬리우스 마그너스.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 딸아. 누가 당신 같은 살인마 딸이라는 거야.
역시 마지막 도면이 없으면 안 되나? 걱정 말거라. 암호만 풀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금방 완벽하게 만들어주마. 또 최면을 걸어서 어떻게 해볼 작정이라면 그만두시지. 뇌파 간섭 장치는 영원히 완성 못할 테니. 셀렌 포스터, 암호를 풀었구나. 당신, 카드웰과 브루스 위과 같은 파라투스 덱스트라의 조직원이었지? 파라투스 덱스트라의 조직원만이 구할 수 있는 수제 담배. 10년 전 당신이 브루스 위그의 시체 위에 떨어뜨리고 간 것도 흑말 담배였을 거야. 파라투스 덱스트라가 정확히 뭘 하고 다니는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물 장사나 하는 걸 보면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닌가 봐. 그래서 브루스 위그가 가진 도면을 노린 거지. 카드웰, 당신도. 트랜스 상태에서 뇌파를 자극해 마음껏 암시를 걸 수 있는 장치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넣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 한 발 앞서 카드웰과 브루스 위그는 암호를 주고받으며 순조롭게 거래를 이어나가던 참이었지만 1950년 10월 돌연 거래는 중단됐어. 당신이 조직의 배신자인 브루스 위그를 찾아내 독살해버려서. 시간상으로 서머셋으로 돌아온 기차 안에서 브루스 위그의 식사에 독을 탄 것 같고 죽은 브루스 위그가 행커치프 대신 지니고 있던 쪽지. 그건 카드웰의 코드북인 카프라의 마지막 페이지를 찧어서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 카드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의문을 느낀 브루스 위그는 예정보다 일찍 서머셋으로 돌아왔지만 솔티메디어 물품보관함 222번 칸에서 그 쪽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지. 카드웰은 무사히 돌아온 브루스 위그가 차 안에 넣어둔 코드북을 발견하길 기대했지만 이미 중독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 브루스 위그는 행선지를 바꾸기로 했어. 파멜라 거리의 저택에는 사랑하는 스칼렛 웨스트가 있었으니. 이건 내 예상이지만 브루스 위그는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해변으로 갔던 거야. 조직과 관계없는 약혼녀만은 살려달라고 빌기 위해. 하지만 브루스 위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 당신은 신임 치안 총감이란 지위를 이용해 해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세머셋 경찰과 접근하고 브루스 위그의 저택을 수색 중이던 포스터 형사를 꿰어내 총을 쏴서 살해했어. 재밌군. 10년 전에 내가 그랬다는 게 내 추리야? 스칼렛 웨스트가 그 두 번째 살인의 목격자였던 거지.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어. 창밖을 내다봤을 때 경찰이 죽어 있었다고. 범인은 똑바로 서서 죽은 경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다른 경찰 한 명이 엎드려서 시체를 수습하고 있었다. 스칼렛 웨스트가 말한 죽어있는 경찰은 치안 총감이 아니라 자신을 신문했던 형사를 말한 거였어. 동료 경찰의 경극당해 치명상을 입었다 해도 눈앞의 범인을 체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아빠를 죽인 자의 정체가 고위경찰인 당신이기 때문이지. 그래, 어디 한번 계속해봐. 터무니없는 억측일지언정 끝까지 들어올 테니. 억측이 아니야. 스칼렛 웨스트의 지원을 통해 지난 10년간 당신과 카드웰의 관계가 어땠는지 대강 파악했으니까. 당신, 범인 목격자인 스칼렛 웨스트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카드웰을 보냈지. 카드웰이 브루스 위그와 거래했던 건 조직을 배반하는 행위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카드웰의 약점을 잡고 노예처럼 부렸던 거. 약점을 잡았다니. 어린애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영 거칠군. 나는 기본적으로 매우 관대한 사람이야. 배신자에게 갱생할 찬스를 주었다. 그렇게 본 쪽이 적절하지. 그랬던 거라면 왜 브루스 위그에게는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그자는 이미 너무 많은 과오를 저지른 뒤야.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한 건 유감이야. 그 정도의 지성과 재능을 가진 인재를 진정 죽여야 했나? 결국 그 짧은 결정의 후폭풍이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됐으니. 언제까지 무결한 척할 작정이지? 10년 동안 죄 없는 사람들 상대로 연쇄살인을 벌여온 건 마그나스 당신이잖아.
카드회를 시켜서 스칼렛 웨스트에게 각종 접대와 감금 생활을 강제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스티븐 브라이어에게 덮어씌우고 독살했지. 아, 그 얼빠진 공무원 말인가? 하찮은 인물과 엮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서 말이야.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군. 쓰레기네. 서머셋에 부두를 짓는 거, 그게 당신 목적이잖아. 브루스 위그의 죽음을 지켜본 그 해변에서 떠올린 거지. 서머셋, 시골 동네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안선이 완만하고 수심이 깊은데 조수간만의 차는 적어서 부두에 적합한 환경이란 걸. 돈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자마자 사업을 독점하고 싶어서 건설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전부 죄 없는 시의원에게 누명씌워 처리한 거잖아. 대단히 구체적인 추리인데 내가 그랬단 증거는? 당신 폭정에 반발한 카드웰이 부두에 침투해 가장 먼저 노동조합 글로커스부터 만들었단 점이 지난 10년간 당신이 부두의 지배자로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독식해왔단 증거야.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의 망상이군. 내가 모든 이득을 독식했기 때문에 노조가 생겼다고? 가짜는 소리. 멍청한 개 하나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주인인 나와 맘먹으려 든 추한 시도였을 뿐. 허울뿐인 노조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권익을 보장받을 근거, 존재의 당위성도 없었어. 멍청한 개인 카드웰이 당신에게 맞선 건 사실이었단 거네. 그래서 카드웰이 만든 노조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서머셋의 마약을 풀어 글로커스를 중독시킨 거지. 중독시켰다고? 내가? 유통 과정에서 유출된 약품을 오용해대고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빼돌리기까지 한 건 더럽고 한심한 중독자 놈들이야. 태생부터 열등한 해충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 자멸한 것을 두고 내 잘못이라고? 더럽고 한심한 건 막아서 당신이야. 맥스큐어를 써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추상의 짝이 없는 싸구려 진통제를 내가 억지로 입에 쳐넣고 삼키게 만들기라도 했나? 당신 약국 주인과 결탁해서 다른 약은 팔지 않고 맥스큐어를 강매했잖아. 다른 약을 사고 싶으면 낮에 가서 다른 약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확실히 그 상인은 불법 의약품의 재고 처리를 위해 밤에는 맥스큐어만을 판매했어. 하지만 낮 시간에는 여느 가게들과 다를 것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했지. 웃기지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낮에 약을 사러 갔을 리 없잖아. 낮에 약국에 가겠다는 놈을 잡아다 죽이기라도 했나? 충분히 다른 약을 구할 길이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걸 날더러 어쩌란 말이지? 궤변이야. 작정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유도한 거잖아. 그럼 밑도 끝도 없는 피해의식이야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청것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중죄야. 제 이빨로 씹어삼키는 것이 뭔지 경계할 지성도 없는 가축처럼 지배당하는 삶을 벗어난 능력도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미물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박멸하는 것이 나쁘다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비겁한 살인마 코르넬리우스 마그너스. 나는 관용을 베풀어 몇 번이나 그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줬어. 카드웰은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망정 썩어빠진 이빨을 드러내며 하늘일마다 회방을 났지. 그러다 그 멍청한 노조가 자멸하고 힘이 없어지니 변방의 탈옥수까지 데려와 귀중한 접대 인력까지 죽이려 들고 말이야. 그래서 카드웰을 차는 죽이기로 했단 거야? 이니셜 살인으로 서서히 숨통을 조이면서 마지막 희생자까지 모두 정해놓고 나는 마지막까지 관대함을 잃지 않았을 뿐이야. 암호를 해독한다면 살인은 멈출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했지. 순순히 마지막 도면의 암호만 내게 바쳤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모든 것은 우매하고 교만한 죄인 카드웰이 자초하니 나는 그 죄에 걸맞은 심판을 내렸을 뿐이야. 당신 같은 범죄자한테 멋대로 남을 심판할 권한 같은 건 없어. 권한? 그런 게 필요해?
한때 동료였던 자들의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약 밀매를 멈추지 않는 쓰레기. 그런 놈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죄악이야. 셀렌 포스터, 내가 뭐라 해도 난 죄를 지은 자만을 처단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이를테면 그래. 브루스 위그의 가방을 회수하려는 나를 발견한 영무원에게도. 강도 미수 사건. 당시 나는 그 자리에서 영무원을 죽여버리고 하던 일을 마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영무원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이기 때문이야. 목표인 가방 안에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정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의를 우선시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상황이 불리하니까 도망쳤던 것 뿐이면서 죽이지 않았으면 다야? 상해를 입혔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 스티븐 브라이언이나 올리버 프랭크의 죽음에 대한 건 또 무슨 변명을 할 셈이야?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스티븐 브라이언이 죽을 때에 넌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고 올리버 프랭크와 처음 마주한 것은 그가 이미 스티어드였을 때의 일이었을 텐데 그자들이 살아있던 때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잘도 편을 두는구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 더더욱 당신의 일방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모든 일의 당사자인 이모의 말을 믿지 않겠다면 셀렌 포스터, 넌 대체 무엇을 믿겠다는 거야? 확실한 근거는 없으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내 마음대로 상상했을 뿐인 그 빈약한 추리를 믿겠다고? 잘 생각해봐. 내 추리엔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내 아빠 켈빈 포스터 형사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것이 나라고 했나? 방금 말했지. 난 죄를 지은 자만을 처단했다고. 내 말대로 켈빈 포스터에겐 죄가 없었어. 따라서 난 그를 죽이지 않았어. 뭐? 윌리엄 죽였네. 내 아버지를 죽인 건 질투에 눈이 멀어 친구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은 쓰레기. 대부이자 현 서머셋 경찰서장인 윌리엄 러셀이. 터무니없는 거짓말. 거짓이라 부정하고 싶겠지. 막상 잔혹하고 허무한 진실을 마주하고 난 말이야. 내 대부가 그러더군. 총망받는 에이스인 파트너의 그늘에 가려진 채론 언제까지나 제자리를 게 뻔한 인생은 집어치우겠다고. 켈빈 포스터같이 고지식한 이상주의자는 언젠가 반드시 뒤통수를 칠 테니 오로지 출세만이 인생의 목적인 자신이야말로 이 몸이 충신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윌리엄이 그런 짓 할 리가 없어. 실제로 그는 경찰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서머셋 경찰서장 자리에 올랐지. 셀렌 포스터, 친후의 하나뿐인 딸인 너를 속이고 챙겨준 척하며 기만하면서 뒤에서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불사하는 최고의 충견으로 거듭난 거다. 윌리엄, 아빠를. 이것도 다 위선이었네. 와, 그러면 철면피 깔았네. 그랬을 리가 없어. 괴로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아빠를 빼앗기고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당했다는 걸 깨달으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지. 셀렌 포스터, 내게 오거라. 더 이상 진실의 독배를 마시고 상처 입지 않아도 된다. 소중한 아빠가 허무하게 살해당하고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도 더러운 벌레들의 사상에 물든 내 어린 정신도 모두 처음으로 되돌려주니 내 능력은 보다 훌륭한 세상을 위한 일에 쓰여야 해. 기억도 못할 과거의 부모와 더러운 기만자의 기억 따위는 접어여라. 켈빈 포스터와 지낸 것보다 더 긴 10년이란 세월 동안 나와 그토록 다정의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나. 그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너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좋은 아비가 되어주마. 자, 암호로 알려다오 귀여운 내 딸아.
마그너스,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려줄 수 있어. 당신이 왜 브루스 위그의 암호를 풀 수 없는지. 그 암호는 일반적인 해독법으로는 풀 수 없어. 내가 그걸 해독할 수 있었던 건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해독에 필요한 건 암호의 제작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브루스 위그가 암호를 써서 소통하고자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정말로 알아줬으면 하는 진심이 뭐였는지. 10년 동안 편지 속 간단한 치안 암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남의 마음에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구정물같이 칙칙한 그림이나 그려댄 당신이 알 수 있을 리 없어. 지금 구정물 같다 했나? 그래, 그럴듯하게 흉내만 냈지. 속에 담긴 이민 순 엉터린 쓰레기. 아빠, 스티븐 브라이언, 사만다 메이어. 이름은 다 어디로 갔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니셜 살인마저도 다 거짓말의 억지잖아. 왜 남의 재능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도망치 끝에 남에게 기생이나 하는 당신 같은 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10년짜리 실험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나 보군. 잘 가라, 셀렌 포스터.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아빠와 재회할 시간이다. 안 돼! 윌리엄? 오, 뭐야, 타이밍 봐라. 같이 맞았네. 너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윌리엄, 어떻게 총이? 셀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외출 금지라 했을 텐데? 말하지 마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동안 미안했다. 너한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널 지켜야 한단 말을 핑계로 힘들게만 했던 것 같구나. 윌리엄, 개 주제에 감히 내 주인을 배신해? 윌리엄, 기차가 멈추는 대로 병원에 가요.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따라야 한다. 저놈을 위해 이 기차에 폭탄을 잔뜩 깔아놓고 오던 길이다. 뭐라고요? 뭐 터질 거야. 좀 있으면 기차가 호수를 가로질러서 달릴 거야. 그때 밖으로 뛰어내려. 물에 빠지면 바로 수영하지 말고 몸이 뜨게 하는 데 집중해. 하지만 윌리엄, 피가 너무 많이 나. 난 안 돼. 너 혼자 가는 거야. 할 수 있지? 못해요. 못한다고요.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거짓말 했으면서 아빠를 죽인 것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런 꼴은 싫어요. 셀렌, 미안하다. 정말로. 윌리엄, 제발 죽지 마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인지. 내 아빠도 일찍 그거 알았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받아라. 더 빨리 줬어야 했는데. 그건 아빠의? 켈빈이 그랬거든. 오랫동안 못 볼 거라면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좋다고. 그리고 셀렌, 널 잘 부탁한다고. 나를 평생 힘들게 하려고 그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겠어. 이 정도면 약속은 지킨 거겠지. 돌아가면 콜먼 그 녀석에게 맡겨둔 게 있으니까 달라고 해.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야 한다. 윌리엄, 나는 셀렌, 지금이다. 호수로 뛰어내려. 윌리엄, 웃기지 마. 이대로 보낼 것 같아? 어서 가라, 셀렌. 너를 필요로 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살아야 해. 살아서 돌아가자. 서머셋으로. 눈물이 찔끔 났네요. 이대로 끝이야? 이게 엔딩인가 보네요.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어린 탐정이 정말로 해낼 줄은 몰랐는데 샬롯, 모든 게 당신이 예상했던 그대로군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아드님의 결백도 검은 다추라 유해성도 세상에 알려야죠. 그 심화라는 단어 말입니다. 뭐였던 걸까요? 사르사파릴라, 이소프레날린, 아이비에가 해독제를 만든다. 아, 해독제에 대한 암호. 그러니까 수수께끼 치고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어야지. 진짜 끝났나 보네요. 윌리엄 경찰서장은 해임되었습니다. 이 약사 잡혀가네요. 대릭은 이제부터 뭘 할 건가요? 경력을 살려서 할 만한 일이 있나 찾아봐야지. 서민 체험기 어때? 아 맞다, 대릭이 용의자였다는 거 얘기해주면 안 돼? 맞아, 나도 아직 궁금한데. 십 10년이 지난 일이야? 아니 얘기해줘. 야, 못 듣네. 뭐? 호텔 문을 닫아? 그 만드신 분들 보니까 한국 게임 많네요. 뭐 스칼렛은 아직도 똑같이 하네. 살면서 와인잔보다 무거운 거 들어본 적 없대. 뭐야, 이대로 진짜 끝 아니지? 아직 뭔가 떡밥 같은 게 좀 남지 않았나? 빠르게 넘길 수 있다네요? 후원자들 많네. 와, 몇 줄이야? 너무 장문 아니야? Thank you for playing.
러세스 형님이 내게 맡기신 물건이 이거야. 콜마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오컬트 잡지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렇지. 펼쳐서 안쪽을 봐볼래? 아, 편지. 나한테 일하고 나서 안식처 같은 거거든. 오늘 하루 동안 전직 경찰인 살인마와 마약 밀수범까지 취조를 마쳐야 하거든. 윌리엄이 남긴 편지.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된다. 마그너스의 수하가 되어 저질러온 수많은 악행들에 대한 고백. 편지에 적혀 있던 거는 짧은 문장이었대요. Your father is alive in Westgate. 어? 살아있대요. 와, 재밌게 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이 있네요. 당연히 다 아빠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빠도 살아있었어요. 이제 진짜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네요. 사실 그것까지 했으면 더 감동적이었는데 딱 아빠 만나서 딱 질질 물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해피엔딩인데 근데 이것도 나름 해피엔딩이죠.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네. 루미너나이트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퍼즐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가지고 좀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은 재밌게 즐긴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